안녕하세요, 로이오드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 저희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 형량 이제 낮게 받기 쉽지 않을 거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 그 주범자 중에 한 명인 조주빈이 반성문을 열심히 구속된 상태에서 써서 내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댓글에 달리는 거죠. 막 저런 놈은 뭐 반성문이 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로 깎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건 하다 보면 반성문 써야 되나요? 효과 있나요? 물어보는 의뢰인들 있으시죠? 네, 뭐 많이들 물어보시고 반성문 제출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그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대법원 뭐 양형위원회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시행 중인 양형 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양형 기준 중에 보면은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이 보통 다 모든 범죄에 있습니다. 이 네. 진지한 반성이라는 거를 결국 재판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서면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한 줄로는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고, 네. 피고인이 본인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반성문 제출한다고 하면 그걸로 결국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반성문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저는 그냥 물어보면 잘 쓰면 당연히 안 내는 것보다 낫죠. 근데 뭐 큰 영향은 기대하지 마세요. 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문구 같은 거 좀 봐드리기도 오. 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가끔 그냥 반성문 써오시라라고 하면 제목만 반성문이고 내용이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나는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반성문들. 예. 역효과날 수 있는 반성문.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판사님한테 죄송하다고만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뭐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 잘못했다는 점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채 무조건 판사님께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판사가 보기에도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네. 예. 전 사실 이렇게 초안 잡아달라고 하면 제가 쓰면 너무 전문가가 쓴 게 티나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히려 글씨도 좀 삐뚤삐뚤하게 본인이 자필로 쓰시고 좀 허술한 듯 하면서도 진솔한 그 인생 스토리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전 안 도와드립니다 하고 알아서 써오세요 이러거든요. 정말로 저 사람 뭐 사기쳐야지 하면서 사기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못 갚다가 뭐 사기로 인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뭐 본인은 뭐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좀 구구절절하게 본인 좀 스토리를 쓴다고 하면은 뭐 좀 도움이 일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뭐 도움 받으신 네.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건에서 좀 이건 도움 됐다 이렇게. 사건에서 이제 좀 젊은 분이었고 좀 절도가 많았어요. 좀 금액은 적었는데 뭐 절도나 사기 전과가 좀 많은 분이었는데 사실은 6개월 정도밖에 실형이 안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뭐 본인의 장래 계획 그리고 본인이 왜 이렇게 절도나 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좀 불우한 환경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장래 계획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반성문을 잘 제출했더니 실제로 2개월이 깎였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정말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2개월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서 마음을 울려야 네, 되고, 저도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뭐 피해를 갚아 나가겠다든지 앞으로 네. 어떻게 살겠다든지가 그런 계획까지 있으면 이 사람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뭔가 갱생의 기회를 주면 잘 살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그런 느낌 생각할 수 나더라고요. 있다는 저도 거죠. 봤을 때 좀 설득이 돼가지고 재판부에서 좀 그 점을 좀 크게 받아준 것 같아요. 혹시 반성문 쓰셔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막 교도소에서 그래서 시간이 뭐 많기도 하고 항상 뭐 나갈 생각만 하시니까 빨리 나갈 생각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도소에서 막 하루에 막 하나씩 계속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뭐 몇 번 내야 되냐, 언제 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언론적인 거는 뭐 변호사도 사실은 뭘 뭐 알 수는 없고 안 내는 것보단 낫겠죠. 다만 뭐 너무 같은 내용 여러 번 내지는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 보통 드리는 것 같고 반성문이라는 것 자체가 안 내는 것보단 낫겠다 정도 수준일 뿐이지 뭐 구체적으로 뭐 징역을 몇 개월 꼭 깎아줍니다. 혹은 뭐 벌금으로 무조건 바꿔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역시도 이제 좀 추상적으로밖에 답변을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냥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는 단계면 그때 정도 한 번 정도 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할 때 그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나 정도 내고 형사재판 공판 넘어가면 판사가 읽어볼 수 있게 하나 정도 내고 그냥 한 두 번 정도만 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차피 너무 많이 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쇼 하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내더라도 확실하게 잘 써가지고 수사기관에 한 번, 그 다음에 법원에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젊은 학생의 경우에 막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실 재판에 나가서도 태도가 좀 불량하고 심지어 뭐 재판 당일에 늦잠 자서 막 늦게 와버리고 이러니까 판사도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은데요? 말을 했어요 직접.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도 잘 쓰고 그런 태도를 앞으로 보이라 이렇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 반성문 말고 가족들, 지인들 탐원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얼마나 받아주면 좋느냐,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더라고.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연명을 하거나 혹은 여러 명의 탄원서를 받거나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반성문과 똑같이 안 내는 것보단 낫다 수준이긴 한데 앞으로 이 사건 처벌을 받고 나서는 교정 교화되게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형 기준에도 사실 이제 징역형 실형을 살릴 것이냐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이냐를 결정할 때 뭐 가족이나 사회적인 그 유대 관계가 돈독한 것 이런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말한 대로 뭐 이혼하고 애들도 다 전처가 데리고 있고 완전 혼자 떠돌이 삶을 살고 있으면 밖에 나가더라도 뭔가 재범의 우려도 있고 교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뭐 진짜 막 모든 부모 자녀 막 가족들이 막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꼭 우리 가족 한 번만 선처해주면 내가 정신 차리게 하겠다, 우리가 도와서 살겠다 이런 내용이 탄원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실형을 선고하기 주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께서도 뭐 그런 가족과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쓴 반성문을 보면 마음이 좀 움직이기도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을 쓴다고 하면 실제로 그걸 거의 다 읽어보세요, 판사님이. 그러면은 똑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은 얘가 진짜로 반성을 한다고 생각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반성문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감동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반성문이 아니고 그 깜지죠.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똑같은 깜지 쓰라고 해서 계속 깜지 쓰는 건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엄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내용을 이제 저희도 복사해서 읽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피고인 본인은 우리 가족이랑 해서 열심히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 한번 찾아온 적도 없다. 뭔 소리냐. 무슨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냐. 이런 내용 탄원서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 진짜 쥐약이더라고요. 보통 피해자가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면은 엄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교도소에 있으면 이렇게 누가 좀 반성문 잘 써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봤던 반성문 글씨인데? 약간 이거 약간 그분한테 같은 분한테 받아오셨나? 약간 글씨체가 이게 그 또박또박 굉장히 인상 깊게 잘 쓰는 글씨체였거든요. 근데 그 글씨체를 이 사람 사건 할 때 봤었는데 이분 사건에도 이게 있네? 그래가지고 누가 대피를 해주거나 최소한 글씨라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뭐 반성문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써서 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참고되셨으면 바라고, 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일이 생겼을 때 탄원서 같은 거 쓸 때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대법원 그 전자민원센터나 들어가면 양식도 있다고 들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도 사실은 그냥 다른 사건의 탄원서나 반성문을 예시로 보여줘요.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네. 뭐 같은 맥락으로 반성문 외에도 취업 변론 할 때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것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딱 얘기하면서 가족 얘기하면서 약간 그 목이 매는 듯한 그런 울컥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감동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감동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